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규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거머리님입니다. 닉네임이 거머리입니다. 거머리님이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하면 내구성이 약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남쪽은 다 아스팔트로 포장하는데 북한은 아스팔트가 없나요? 이거예요. 아스팔트가 뭐 있지. 평양시는 거의 아스팔트지. 물론 난 평양에 못 살아봐서 평양에는 아스팔트가 있는데 평양의 기본 도로들은 다 아스팔트지만은 그 뒷도로들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다 콘크리트입니다. 이거는 내가 평양에서 3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국방과군 군에도 다 포장도로인데 이거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다 세미 꽁골로 다 깔아놨거든. 그러면 북한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의 주 원료인 삐찌를 생산 못하는가? 80년대 중반까지는 생산을 했어요. 80년대 중반까지. 그래서 양 선생이 살던 그 동네에도 아스팔트 도로가 있었나? 공장군에는 그 일본 아들이 다 그 청수화 공장을 꾸려놓을 때에 다 그때는 그 아스팔트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세면 콘크리트였거든. 근데 이 삐찌를 받아가겠고 거기다 아스팔트 포장을 다 했지 공장군. 80년대까지 생산했다. 삐찌가 나왔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스팔트 도로를 할 수 있는 거 그 삐찌를 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못했겠네. 80년대 이후에는 왜 삐찌가 생산 안 됐어? 그때는 중국에서 이 북한이 이제 국정지역이 4개 도아니야? 4개 도인데 한북도 꼭대기에 라진, 한경북도 라진 전부에 거기 승리화학이라고 있어요. 승리화학이 있죠. 네, 라진에. 그 승리화학은 러시아에서 원유를 받아다가 그 가공하는 공장이고 평안북도에 그 피연이라는데 피연에 거기 뭐냐면 봉화화학이 있어요. 봉화화학. 거기 원유 가공 공장이야 다 이게 다. 화학. 근데 그 삐찌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원유에서 이 뭐 항공유, 뭐 디젤, 휘발유, 섬유를 뽑기 위한 라텍스 이걸 다 가공해다 나면 나머지가 그 삐찌가 나와요. 이 마지막 공정에 나오는 게 그 삐찌 덩어리란 말이야, 삐찌. 삐찌 덩어리를 그걸 갖다가 이 짜가라고 섞어서 그 열을 가해갖고 이거 회전로에서 돌려갖고 그걸 몰타를 나오게 되면 바닥에 깔거든. 80년대 중반까지는 그게 나왔어요. 그건 왜냐면 원유로 중국아들이 원유로 줬기 때문에. 근데 원유를 몇십 년 동안 주다하니까 그 송유관이 그 꽝꽝 줄 때는 뭐 꽝꽝꽝 줄 때는 압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북한에서 중국에서 계속 원조를 주게 되면 지물자가 안 주게 되면 중국에서 북한에다 압박하는 거 원유로 압박했단 말이야. 압박하다 보니까 원유 안 주면 그 정량보다 조금 주게 되면 그 관이 압이 없으니까 술술 나가다가 이거 자꾸 옆팔이 붙어가고 깡지가 다 찌꺼기가 다 붙겠네. 붙어갖고 만약에 중국에서 한 20만 톤을 내보낸다 그러면 북한에 나오게 되면 15만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막혔어요. 막혔으니까 이제 중국아들이 그걸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건 새로 다 뜯어내서 새로 깔아야 되거든? 돈이 엄청 드는 거야. 뭐 수도관이 원리나 똑같네. 네, 똑같아요. 그것도 노후되게 되면 그 사람만 하면 고혈압이 생기요. 그 피가 골로돼갖고 핏줄안에 맞아. 맥혀갖고 핏줄이 맥히면 맞아. 고혈압이 나오고 이거 튀잖아. 튀고. 혈압 튀고 그러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내다가 80년대 후반까지 그다음에 보내다가 중국에서 압박하는 게 처음엔 중국아들도 그걸 몰랐지. 생각을 못했겠지. 그 맥힐 것인가는 생각을 못했겠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쏴줄 줄 알았겠지. 북한에서 그 돈이 안 들어가면 그 원유를 압박한단 말이야. 돈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맥힌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으니까 중국 애들이 그 신의주 위에
또 좀 올라가게 되면 그 방산이라는데 그 중국 명으로는 태평만이라 그러는데 태평만 그게 발전소를 막으면서 거기다 그 송정관을 새로 깔았어요. 깔아서 피연까지 다시 들어가게. 그것도 그 송유관 까는 것도 그 80년대 초반인데 송유관 까는 것도 전국에 그 공장 겹서 큰 공장 겹서 다 동원돼서 그거 파느라고 그 방산에서 그거 피연까지 그거 송유관 까는 거 3m 깊이를 파거든. 예? 그걸 다 동원됐던 거요. 그 구덩이 파는 거 말이야. 이거 수로처럼 파는 거. 민간인이 다 동원돼서. 그거는 다 민간인 동원돼서 다 팠어. 그리고 중국 애들이 나와서 그 기술 고문들이 나와갖고 그 깔면 중국 자재가 있고 나와서 깔았거든. 반만 쭉쭉쭉 연결하면 나갔겠네. 그 비행까지 깔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80년대 후반부터는 어떻게 줬냐면 이 새끼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휘발유. 휘발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공유. 항공유. 그리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디젤유. 디젤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피어는 뭐냐면 그걸 시간대별로 나오는 걸 그걸 연계 받아 넣는 작업만 하는 거요. 그때부터는 뭐 원유 가공을 못 하고 북한에 왜서 그럼 중국 영향이 커요. 왜냐면 데트론 나일론이 그때부터는 아예 못 나왔어. 못 나왔지. 여기로 다 나오는데. 예. 여기 원유를 가공해야 그 나덱스를 뽑아겠고 데트론 나일론을 다 뽑아야 되는데. 맞아. 그게 안 나오. 중국에서 원유를 안 주고 이걸로 줬단 말이야. 완전히 가공을 해서 휘발유, 항공유, 디젤유. 이렇게 줬단 말이야. 가공을 해서 넘겨버려. 가공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북한의 경공업이 망가지면 그때부터 망가진 거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데트론 나일론 말을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못 나왔단 말이야. 예. 그게 원래가 없어요. 나덱스 그거 가공을 못 하는데. 이거는 정말 굴지 공장 아니에요. 근데 그 공장이 이제는 80년대 중후반부터는 휘발유 들어오면 휘발유 담아서 용기로 담아서 내가는 일만 하고 항공유 용기 담고 그 큰 공장이 그 일만 했나? 그럼 그 일만 했지. 북한 경제가 꼬꾸라진 원인을 알겠네. 급격히 꼬꾸라진 원인을 중국이 망가뜨렸네. 그 근본 원인은 북한이 돈을 안 줘서. 그러니까 삐찌가 못 나왔네. 그래서 삐찌가 못 나와서 뭐 웬만한 거 이로도로도 삐찌가 없으니까 그 김부자 다니는 도로도 다 콘크리트를 했잖아. 원래 걔들이 그걸 모르고 한 삐찌를 하게 되면 더 로만이 튼튼하고 더 좋다는 걸.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로도로도 삐찌를 못 깔고 시멘트로 쫙 해버렸네.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저 80년대 중후반부터는 개판이 돼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아도 이렇게 신용관계를 안 지키고 하다 나니까 목조르기를 해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중국은. 그래. 북한 2천만에 비하면 그 15억을 먹이 살려야 되는데 나 어떻게 그러겠다. 그렇게 중국이 대침물자 가지고 그거 원유로 압박했단 말이야. 북한을. 그렇게 됐구만.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족속이 세운 무슨 승리화학이요, 봉화화학이요. 소련도 지금 그렇게 나오겠나? 승리화학은 뭐든지 언젠데 그거는. 봉화화학은 지금도 조금씩 중국에서 주잖아. 그러니까 거기 봉화화학 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로또 받은 사람들이요. 지금. 어쨌든 도라는 가니까. 그럼 조금씩 준단 말이야. 받는 일이라도 하니까. 평북도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로또 맞은 직장은 봉화화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로또 맞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항공유 있지, 휘발유 있지, 디젤유 있지. 북한에서 제일 긴장한 게 그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다 휘두른단 말이요. 그거를 또 개인이 그래, 훔쳐내다가 또 매일 나올 때마다 그 페트병에 하나씩만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나와도. 그 80년대 중반부터 거기 국가 기름을 훔쳐서 훔쳐서 그렇게 내왔단 말이야. 예. 고난의 행군 때도 걔네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동화화학 거기 직원들은 그 중국아들 설비까지 다 공장까지 다 제해준 거예요. 그 돈도 못 물었겠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북한이 제일 돈 떼먹은 나라가 소련하고 중국입니다. 저 이후에 폴란드요 뭐요 유고요 거기 떼먹은 건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거는 러시아와 구소련과 중국에서 물자 받고 안 준 거. 그걸 내서 들어 소위 나름대로 중국도 제재했다는 뜻 아니에요. 러시아도 제재. 화국보위까지는 제재를 안 했는데 등서표에 올라온 전부터 그렇게 많이 제재를 했단 말이야. 야, 김일성 정치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젊어서든 늙어서든 제발로 걸어가게끔 국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동화화학이라는 공장이 그 북한의 간이에요. 간. 사람이 인체로 말하면 간이야. 그게 간이 나빠지니까 다 오장육부가 다 나빠진 거예요. 동화화학, 승리화학이 북한 경제의 그 80%를 쥐고 있다. 그렇지. 그게 나빠지니까 북한 경제가 싹 한순간에 다 몰락된 거예요. 에너지를 시작해서 심지어 천조가량이 나오는 것까지 다 감당했다는 그 뜻입니다. 북한 자유화되면 새로운 발전에 경제 발전을 이룩할 때 저 승리건 봉화건 훌 밀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나 그냥 놔두고 이용해야 되겠나 수순상 놓고 볼 때. 아이고 다시 해야지. 그 중국 애들 그것도 그 중국 아들이 해줬지만은 그 중국 아들이 나와서 건설해줬지만은 그거 다 러시아 설비요. 중국도 그때 뭐 원유 가공 설비들 수준이 안 됐고 다 러시아들이 지원적으로 해주고 나와서 다 해준 거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김일성 족속은 도대체 저 나라를 70여 년간 통치하면서 뭘 만들어 놨나? 답이 안 나오네. 뭘 만들어 놓긴 뭘 만들어 놨어. 세뇌 교육은 출세했잖아. 세뇌, 조직화, 군국주의화, 군사화, 핵, 미사일. 야, 그것밖에 한 거 없어. 인민이 지향하는 점에서는 하나도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역행적인 치성만 남겼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족속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평양만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열렬하게 고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현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PK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통의 차원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질문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 아사자가 속출을 했을 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식량 원조를 요청 안 했나요? 하나 그거고 두 번째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의 상태를 파악했을 터인데 그냥 방치했나요? 소련 해체로 정신이 없었던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중국의 경우는 왜 원조를 안 했는가? 요걸 알고 싶어 하거든. 90년대에 우리가 그렇게 식량 타격받고 꽃제비가 속출하고 막 그저 온 나라가 산 뜯어먹고 풀뿌리 다 캐먹고 정말 그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헤맬 때 중국에서 쌀이 들어오거나 러시아에서 무슨 식량 문제가 왔단 말은 아예 들은 적이 없거든. 김정일이가 중국하고 소련은 요청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유엔 기구에는 요청을 했어요. 그건 북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는 내가 중국에 와 있었잖아. 중국에 와 있을 때 김정일이가 유엔 식량 기구에 그때 뭐 60만 ton을 요구했던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가까운 이웃이고 뭐 형제 나라라 그러잖아. 뭐 수치 관계는 수치 관계고. 그런데 왜 김정일이가 요청을 안 했을까? 그때는 만약에 김정일이가 중국에 요청을 했으면 좀 줄지도 모르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식량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줄 수가 있는데 김정일이가 중국이 일방적으로 권유하는 개혁 개방에 가야 되고요. 그럼 수도 있지. 개혁 개방해라고 등서 때부터 계속 김일성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김정일이가 중국한테 요구했을 때는 이걸 도와달라 그러면 중국도 공짜로 안 도와줘. 공짜로 안 도와주지. 무조건 김정일한테 개혁 개방하라고 무조건 강박적으로 요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강요할 수 있었고. 강요하기 때문에 김정일은 그걸 중국에 안 했어요. 중국은 그 뽀리 알면서 방치했어요. 너 새끼 안 하면 너네 망한다. 알고 중국에서는 이 난민이 이제 들어오는 걸 예산까지 했어요. 한 70만이 들어올 것이다. 70만이 저 기근 때문에 밀어 들어갈 수 있다. 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비밀리에 북한 모르게 이 수용소, 난민 수용소를 다 자리를 다 봐놓고 예산을 다 내놨어요. 책정하고. 그거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내가 가들고 남한으로 말하면 국정원이에요. 중국에서는 그 안첸지라 그러는데 중국말로 안첸지, 고지아 안첸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우리 한국말로 부르게 되면 국가안전부요. 여기 비밀경찰이에요. 가들은 북한의 그 보이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이부하고도 좀 틀린데 이 중국이 이 16개 그 국경을 조하고 있잖아. 근데 각 파트가 다 있어. 가들 그 안첸지라는 게. 맞아요. 북한하고 경계에 있으면 걔들은 북한만 연구해놓은 애들이야, 정보. 이 새끼들 말로 하면 이제 난민이 한 7, 80만 들어올 걸 예산해갖고 예산까지 다 짜놨어. 그러면 다 들어오면 김정일이 이거 무조건 개혁 개방한다. 그러니까 중국도 야망이 있다는 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저리면 저리고 이제 핵을 가지면 전해하고 틀리게 되면 그렇지. 틀리게 되면 위험한 건 중국이거든. 중국이 제일 위험하지. 네, 중국이 제일 위험하기 북한에게 중국에도 위험한 거라니까. 네, 중국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전액으로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야 그 사회 구조가 탄탄하잖아. 그래야 그 현상 유지에도 좋고. 그렇지. 네, 지금까지 계속 현상 유지를 하면서 중국이 안보를 지켜왔는데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안보가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개방 개혁으로 이끌려고 중국에서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일은 중국에다 요구하게 되면 무조건 개방 개혁하게 되면 자기 정권을 유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요청을 안 했고 유엔 그 식량기획에다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국은 벌써 그 등소평에 올라앉으면서부터 주변 정치에서 북한을 아주 중요하게 뒀거든. 그 개혁 개방으로 나가서 체제, 주민생활 안정시키고 자꾸 핵 개발하겠다고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짓만은 하지 말아라. 암암내 그걸 다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원조를 끊었거든. 우선 중국에서도 몰라. 김정일이가 무릎 꿇고 나 이제 개혁 개방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면 그건 무조건 주겠죠. 무조건 줬을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는 그 타산이 있다면 이 개혁은 내가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내 정권이 위태니까 개혁 개방 중국에다 요청을 안 했고 요청을 아예 안 했지. 네, 안 했고 그 김일성도 그 우상화 작업만 계속했잖아. 그 군수산 군수산 시신궁전을 원래 제했던 걸 허물고 또 제대로 한 10억 가까이 있었다. 10억 가까이 있어서 그것만 줬지. 하고 주민들이 그 아사 상태를 눈 감아 버렸거든. 그러면서 그때 내놓은 게 혁명가는 3대 각오를 해야 된다고.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 애비가 하는 소리 또 아들이. 김형직이가 김일성한테 말한 거고 김일성이가 저한테 말했대. 그러니까 3대로 내놓은 그 유언이요, 맞아. 저 3대 각오를 유훈으로 물려줬다 그러거든. 김족석이. 세 자리 권총과 3대 각오를 물려줬던데, 두 자리 권총. 두 자리 권총이 핵으로 번져졌고,
3대 가구가 주민 노예화로 딱 갔거든. 그래. 김정일은 진짜 중국에다 요청하려 할 수가 없지. 요청하면 경제 구조 이거 우리 식으로 하라. 개혁 개방으로 하라. 너 백성은 먹여야 될 거 아닌가? 굶겨 죽이진 말아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딱 되거든. 그럼 개혁 개방한다. 정치 제도를 중국 공산당식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기제가 또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습의 종지부를 찍게 딱 됐기 때문에 이놈이 북한 2천만의 이 생명권과 자기 야욕을 퉁쳐버린 거예요. 막 바꾼 거예요. 자기 야욕을 위해서 희생해버린 거예요. 러시아는 그때 도와줄 형편이 진짜 못했지. 그래. 요청도 안 했거든요. 그래. 오죽 했으면 남한테 구걸을 했는데 그놈들이. 러시아는 그때는 자기네도 경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제일 빚을 많이 진 나라가 북한이거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뭘 달란 말을 못했어. 빚부터 갚으라 그래서. 당연히 그랬겠지. 가돌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당연히 그랬겠지. 그러니까 뭐 이제 말하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사태를 뻔히 보면서도 아예 그저 방치해버렸거든. 한번 혼나보라는 식으로. 그래. 지도자 책임이다. 네가 한번 혼나보라고. 근데 중국이 결국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김정일을 마지막엔 더 좀 도와줬어요. 마지막엔 도와줬지만은 어쨌든 90년대 이 아사사 속출할 때는 중국 국가가 북한을 도와준 건 없고 그 북한이 그저 필살기로 회사가 생겨났다고 했을 때 막 그러면서 국가 걸 긁어다가 자원은 그거다 중국하고 쌀을 재량껏 끌어들여서 기가별로 먹고 밀수로 다 해서 그럼 밀수로 완성했단 말이에요. 했지. 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준 건 없거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김일성 족속 자체가 중국을 호호하지만은 제일 경계하는 게 중국이거든. 그래. 근데 그 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가면서 그때 숨통이 튀었거든. 북한 김일성 족속 자체가. 숨통에 튀운 게 아니라 완전 재생했어요. 재생했지. 다 죽어가던 게 살아났거든. 우리는 그때 현지에 있었지만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거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 일반 주민들은 알든 모르든 그건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는 중국의 손도 안 내밀었거니와 중국이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걸 정확히 알았거든. 이거 도와주어서 재생시켜 놓으면 또 핵무기에 매달리는 거요. 완전히. 그러니까 핵내다 달리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침체기로 쫙 들어갔다 2000년대 다시 회복됐거든. 그래. 이거 방송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대중이가 재생시킨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햇볕 정책을 써서 북한에 외투를 베낀다고 취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게 망고의 독재자라는 그 각성이 좀 있었더라면 저 위험성은 그렇게 재생시켜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지나간 역사적 사실이니 더 말은 하고 싶지 않네요. 중국이 의도하는 바는 뭐인가 하면 이 한반도 관계에서 미국이 자꾸 간섭하는 걸 싫어하거든. 제일 싫어하거든. 네,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당연히 간섭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미국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건 북한의 핵을 가지면 제일 더 위험한 게 중국이고 미국은 그건 후차 문제고 제일 가까운 데 핵을 있는 건 이 중국이 제일 싫어. 중국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안 도와준 것 같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평화적 해결을 노려부르지만은 절대로 북한의 핵무장화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 제가닥 대북 유엔 제재 나올 때마다 손을 들었거든. 단 단번면에서 평화적 방법을 하자. 이거는 가지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은 북한 핵 정리를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정세 격화로 국동지역의 그 어떤 정세 격화로 해결하는 것도 중국은 바라지 않거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건 중국이 절대 바라지 않거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겪은 그대로 이 PK님 질문에 한번 답변을 올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